설날이 한국 문화라고요? 그건 중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한 중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실에서 한국의 설날이 원래 중국의 춘절이며 한국의 모든 전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불러온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의실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예상치 못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논쟁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뜨거운 논쟁이 있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생생히 지켜보던 한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아니지만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공부하며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수업은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로 학기 초부터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게다가 이 수업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라서 교환학생이나 유학원, 진짜 아시아 친구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웠죠.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이 토론을 하면서 점차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 모이면 종종 자국의 역사나 문화, 기원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저 같은 서양 학생들은 그냥 흥미롭게 관전하는 입장이지만 가끔은 너무 뜨거운 분위기에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업 주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보듯 뻔히 보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중간 정도 되는 자리, 논쟁을 지켜보기에 가장 좋은 곳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한국 유학생 지훈이 앉아 있었고 제 오른편 구석에는 중국 유학생 리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은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논쟁이 벌어져도 쉽게 흥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리우는 자신감이 넘치고 다소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미 강의실이 술렁이는 걸 보면서 오늘 논쟁이 벌어질 걸 예감하신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켜고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 춘절, 오쇼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라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죠.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양 학생들은 흥미로운 주제다라는 듯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 한국의 설날은 중국 춘절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요? 강의실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시작됐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리우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춘절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춘절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설날은 결국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내 말이 맞지? 라고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몇몇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지훈은 이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춘절과 설날이 같은 날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날이라고 같은 명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설날은 조상을 기리는 세배, 문화 떡국을 먹는 풍습, 차례를 지내는 등 독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춘절과는 문화적 맥락이 다릅니다. 리우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조상을 기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조상을 기리는 문화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 논리라면 전 세계의 조상을 기리는 모든 문화가 중국 영향을 받은 게 되는 거겠죠. 추수감사절과 한국의 추석도 같은 명절인가요? 명절의 형식과 의미가 다르면 전혀 다른 문화로 봐야 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교수님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리우의 표정은 살짝 굳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설날이 춘절의 영향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는 중국이죠.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설날은 중국의 춘절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한 명절이에요. 세배를 하는 것도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도 모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이죠. 리우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갈까?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두 학생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기원을 단순히 누가 먼저 했다로 나누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설날이 춘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이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설날도 결국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라면 뿌리는 같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우는 한숨 대신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항상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의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죠. 한국의 설날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만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명절입니다. 지훈의 말은 일관되고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쇼가츠도 원래 중국 춘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만의 명절로 발전했죠. 같은 논리로 한국 설날도 춘절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형성해 온 겁니다. 지훈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더 강한 주장을 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한국의 시그니처인 김치를 건드린 리우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어떤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 가볍게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다고? 라는 분위기가 강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반면 중국 학생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우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조용히 친구의 팔을 툭 치며 속삭였고 또 다른 학생은 팔짱을 낀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리우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들립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발효 음식입니다. 파오차이는 단순한 절임 요리지만 김치는 고추, 젓갈, 다양한 양념을 사용해 깊은 맛을 내는 전혀 다른 음식이죠. 지훈이 말을 이어갈 때마다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리우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말을 듣는 내내 피식거리며 코웃음을 치더니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치라는 개념 자체는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결국 조상님들이 만들어서 전해준 거죠.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푸에서 변형된 거니까 한국에서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 몇몇은 리우를 노려보았고 어떤 학생은 황당하다는 듯 머리를 내저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손을 들여다 말았지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자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마치 마지막 한 방을 날리듯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복과 한푸는 디자인부터 착용 방식, 상징성까지 모두 다릅니다. 옷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통 의상이 같은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서양 학생들 중 몇몇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훈의 말이 논리적으로 정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침착한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리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한국의 김치와 한복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요소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그것만으로 그 문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제야 리우는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마침내 작게 한숨을 내쉬며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논쟁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리우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리우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했는지 갑자기 논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말싸움은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한국 설날 놀이도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직접 증명해보죠. 리우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서양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논쟁이 실전 대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리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전개지. 분명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예상했지만 전통놀이로 승부를 보자고 할 줄이야. 이건 더 이상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밀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승부수 같았습니다. 반면 리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게 됐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듯 리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우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기차기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놀이가 있으니까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직접 해보면 알 겁니다. 그는 강의실을 한 바퀴 훑으며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마치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일부 중국 학생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리우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흥미가 생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수업 중 이런 논쟁이 벌어져도 교수님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개입하기보다 이 논쟁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지켜보려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순간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결을 하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논쟁이 해결될까?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리우가 실제로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말로만 논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제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수업은 정말 재밌는 수업이 되겠네요. 리우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업 토론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진짜 승부를 가리는 경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리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부 중국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고 마치 당연히 리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기차기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단순히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인이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을 텐데. 지우는 특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리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겠네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스포츠 경기 직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실 앞쪽 공간을 정리한 뒤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학생이 직접 겨루는 걸로 하지요. 룰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오래 연속으로 제기를 차는지 보면 되겠군요. 학생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훈과 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리우는 제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애써 여유로운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쉬운 놀이네요. 그냥 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리우가 연습을 전혀 해본 적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제기를 손끝으로 가볍게 튕기며 감각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미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지훈과 리우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리우는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급하게 발로 차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리우는 당황한 얼굴로 재빨리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이미 제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습니다.
반면 지우는 침착하게 제기를 차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이 떨어뜨린 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리우는 다시 제기를 주워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제기를 차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하지만 결국 균형을 잃고 제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우는 계속해서 제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10번, 15번, 20번. 그는 태연하게 발을 바꿔가며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열광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지훈의 실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저 정도면 프로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경험자네요. 마침내 교수님께서 손을 들며 경기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좋습니다. 승패가 명확히 갈린 것 같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우는 자신의 패배를 실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고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원래 제가 알던 것과 다릅니다. 리우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하던 방식이랑 다르니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강의실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승패를 받아들였고 변명을 하는 리우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야죠.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제기차기는 한국에서 발전한 놀이 방식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셨네요.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리우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중국을 앞세워 수업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며 논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그런 그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문화는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도 있지요. 그러니 오늘의 경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통과 문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경험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은 리우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벌어진 대결과 논쟁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 학생들 몇몇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은근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엿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없이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강의실에는 미묘한 후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 놀이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도 합니다. 한국의 설날은 춘절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대결을 통해 본 것처럼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과 놀이 문화를 형성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어디서 유래했느냐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고 발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크게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리우가 논리적으로도 실력으로도 패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중국의 긴 역사를 존중합니다. 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강의실의 분위기를 다시 긴장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그렇게 깊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자신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며 혹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인정받으려 하는 걸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중국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묻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설날은 한국의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고 한국의 전통 놀이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그가 정말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승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중국 학생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지훈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논쟁에서 진짜 승리한 것은 단순히 제기차기에서 이긴 지훈이 아니라 논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강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의 논쟁과 대결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을 끝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의견을 나누었고 일부는 혼자 생각에 잠긴 채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도 짐을 챙기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중국 학생들 몇몇도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비교적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저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피아,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설날과 춘절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훈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논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닐까? 오늘 수업은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